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0.9% 상승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느끼는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특히 지역 소재 대학을 나온 취업 준비생들의 현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정렬의 시시각각에서는 국회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또 취업 준비생들을 대표하는 네 분을 모시고 지역 일자리 창출 그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그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실 여러분들을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진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전시의 박영순 정무부시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직 학생입니다. 충남대학교 권세한 총학생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역에서 일자리가 웬만큼 있고요. 또 창업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역 출신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재밌게 일하는 보람도 느끼면서 전 국토가 이렇게 골고루 발전하면 참 이상적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젊은 분들 두 분도 모셨고 권세현 학생은 지금 몇 학년이신가요? 4학년입니다. 예,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취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창업을 하게 된다면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총학생회장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일전에 어떠한 한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그 혹시 김주혁이라고 배우 아십니까? 그 불의의 네. 사고로 돌아가신 네, 분. 맞습니다. 네네. 그 배우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 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제가 하고 있는 이 학생의 일이 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라는 게 참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총학생회 회장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생각이 깊으신데. 그다음 젊은 것 같은 우리 김영진 대표도 지금 이제 시민활동가로 활약하시지만 창업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다 하고 있죠. 네, 어땠어요? 이 나이 또래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뭐 질풍노도의 시기죠. 네. 그 모든 게 걱정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쨌든 자신의 삶의 경로를 설정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직업이나 어떤 활동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그런 가치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그 혼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 분들이 또 어떻게 같이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은 또 내가 생각하는 진로나 삶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들으면서 좀 잘 저는 쉽게 좀 버텨온 것 같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뭐 시민들과 함께한 강의도 하시고 지금 현재 시민 활동가가 되신 다음에 소감은 어떠세요? 네, 잘 선택했다. 천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운동 하셨던 우리 박 부시장님, 이렇게 총학생회 회장 후배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반갑고 또 저희들 때 제가 대학에 다니던 때가 좀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지금 권세한 학생과는 좀 다른 환경에서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에 저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렇지만 고민의 그 본질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라와 또 사회 그리고 또 개인의 진로 이런 문제가 다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정치계에 입문하셔서 현재 이제 정무부시장이라는 중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가장 선배님이시죠, 박영순 부시장 다음으로 선배신 것 같은 박병석 의원님. 원래 언론인으로 기자 생활도 하시고 그러시죠? 예, 저도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아, 저는 그건 몰랐고요. 그냥 언론인으로서만 유명하시고 다선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대전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이죠. 예, 저 고민이 많았죠. 나의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군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민주화와 현실에서의 차이점 이런 고민이 참 많았고 예. 거기에 대한 갈등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니까 저보다 후배 두 분이시고 선배님 두 분이시라서 저는 낀 세대인데 저도 약간 뭐 저 문 앞에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또 공무원도 잠깐 하다가 네,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뭐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일단 그 많은 학생들 졸업생들이 원하는 자리가 취업도 하고 싶지만 또 유명한 대기업이라든가 유망한 중소기업에도 원하는데 굉장히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높고 예, 굉장히 많이들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지역에 소재한 대학생들 졸업생들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문턱이 높아서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방 인재를 채용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박 의원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서울은 넘쳐서 문제고 네.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죠.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남는 것을 남기 때문에 폐해가 되는 것을 지방으로 덜어냄으로써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리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의 취지고요. 예.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법안이 바로 이제 혁신도시법이죠. 혁신도시법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에 옮기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153개 기관을 세종시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부채살처럼 뻗치자. 그러면 균형 발전을 가리킬 것이다 하는 큰 틀에서 실행이 됐는데요. 예. 이제 공공기관이 가면 지역의 대학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함으로써 또 지역 인재를 서울로 가지 않고 붙들어 둘 것이다 하는 것이 혁신도시법의 취지고요. 예. 또 지역 인재에 관한 문제는 2007년 이 혁신도시법이 통과된 10년 동안은 권고사항이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17년에 당선되시고 18년 작년 1월 25일부터 이걸 의무화시켰죠. 의무화시켰는데 첫 해, 그러니까 18년도 작년에는 18%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5년간에 걸쳐서 3%씩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22년도까지는 30%를 맞추는 것이죠. 근데 작년 경우를 보니까 이 신규 채용 인력이 약 6,4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000명, 6,040명이가 그래요. 약 1,400명 정도가 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뽑혔어요. 예. 23.4%인데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토론의 문제가 되는 대전 충남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논의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2018년도부터 예, 비율이 높아지고 있군요. 예, 금년에는 21%, 내년에는 24% 해서 27%, 22년에 가면 30% 이상 30% 이상까지. 이상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분들은 상당한 관심이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점점 늘어나는 비율을 그 부분만 들으면 되게 희망이 생기는데 그 일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지역 인재 채용 의무 적용이 예외 사항도 있습니까? 예, 이제 그 석사학위 이상의 경력자라든가 이런 특수한 직에 관해서는 예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를 뽑는데 미달할 경우에 추가 뽑는 것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하는 특례 조항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채용 인원의 5명 미만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총 채용 인원의 올해의 경우는 21% 이상을 뽑아라 하는 것이죠. 예. 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용 예외라고 하더라도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정도의 예, 내용이- 강력한 권고 사항이 있고요. 예. 또 뭐 제가 낸 법안에는 그 강제만 하지 말고 실제 채용을 잘하는 기업에 예. 대해서는 가점 당근을 줘라, 인센티브를 줘라. 예를 들면 예산에 더 배정을 한다든가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가 예. 하는 것에 대한 이 당근 권장 조항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이 그런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직은 내용은 그건 없고,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예, 의무 조항만 현재 있는 것이죠. 네. 실질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신 작년 이후부터는 의무화가 됐는데 작년 경우에 23.4%를 의무 채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 건 목표보다는 상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 되지요. 예. 자, 오늘 그 토론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한데 광역시도 가운데서 우리 대전 충남만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도 되는데 박 부시장님, 이거 왜 제외된 겁니까? 우리? 그 혁신도시 지정할 당시에 대전에는 인접 지역에 세종시가 건설되면 정부기관이 내려올 테고 또 이미 대전에는 연구단지에 많은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었고요. 또 정부 청사가 있어서 대전은 별도로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에 와서 보면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의무 채용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또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지역으로 되지 않음으로써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 유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대전시와 또 우리 옆에 계신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또 대전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과 또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반드시 관철시켜 내려고 지금 많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라는 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걸 통해서 좀 일어나가라 이런 의미도 있었을까요?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우선 세종시에 우리 정부기관들이 들어오면 유관기관들이 들어올 테고 예. 그러면 대전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전제를 했는데 현재에 보면 세종시가 대전시의 인구를 약 7만 명 빨아들인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우리 박용순 부시장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전에는 제3청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급이 하나, 예. 뭐 통계청, 관세청을 비롯한 7개의 차관급 부처가 있고 예. 또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이 대전 충청이 아닌 다 밖에서 보면 우리 다른 시도는 청단이 공기업 하나만 가져가려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대전 충청 당신들은 엄청나게 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당시는 대전 충남이 예외가 됐는데 그 당시에 착안하지 못한 것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미처 착안을 못한 것이죠. 그것이 권장 사항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무적으로 뽑아라 하는 우리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러면 우리 대전 충남도 의무화 대상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은 대전에 이제는 19개 대학이 있어요. 전문대학까지 포함한 것이죠. 현재 대학생이 한 14만 5천 명, 연간 졸업생이 한 3만 5천 명이 되는데 예. 그 의무 채용을 해주면 이분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취업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외됐으니까 포함시켜달라 하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 그동안 뭐 허태정 시장님이나 박용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지만 반드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가 낸 법이 바로 그 유인책을 낸 겁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법이 혁신도시법 의무채용법이 2007년에 발효가 됐는데 그에 돌아온 공공기업만 해당이 되는데 그 전에 내려온 기업도 포함을 시키자. 아하, 네. 그러면 대전에는 현재 그 전에 내려온 기업이 17개가 있습니다. 큰 기업으로서는 코레일이 있고요. 철도시설공단이 있고 또 수자원공사가 있고 조폐공사가 있고 그 산하까지 합치면 17개가 되는데 이 안정적이고 큰 기업, 신입사원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도 포함을 시켜라 예. 하는 것이 제가 낸 법의 골자인데요. 예. 이제 이 법이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 같은 충청도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요. 가령 충북 같은 경우는 몇 개 기관이 이미 내려와 있는데 그
대전까지 광역화를 시키면 예. 나눠 갖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북은 광역화만 시키는 건 못하겠다 이런 예.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에는 좋은 공기업이 이미 내려온 기업이 있으니까 이걸 포함시키면 전체적인 목 파이는 커지는 게 아니냐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유인책을 준 것이고요. 예. 4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것도 충북지사는 제가 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광역화에 동의한다. 그게 현 주소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대전, 세종, 더불어서 충남과 충북 이렇게 그렇습니다. 4개 권역이 조금씩 입장이 다른 것을 조정하시고자 예. 그런 안을 내신 예. 거고 일단 현실적으로는 대전, 충남의 취업준비생들은 지역 의무 채용에서 제외가 돼서 굉장히 서운하고 좀 불이익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례로 학내에서 최근에 근데 이와 관련해서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어떤 협약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시행령에 관련된 협약인데 예. 이제 광역화가 되는 일에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되게 좋아했고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김영민 대표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일단 개정안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혹은 지역과의 상생발전 차원에서는 당연히 혁신도시법이라는 조건 없이 사실상 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예. 근데 다만 이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 기존의 이전에서든 아까 말씀하셨던 코레일이나 조폐공사나 이런 수자원공사 이런 쪽에 조금 입장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들 보면은 그러니까 혁신도시법으로 인해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어쨌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라고 하는 그 의무를 하면서도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갖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들이요. 근데 이제 기존의 혁신도시법이 아니라 기존에 이전했던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면은 우리는 의무만 해야 되고 혜택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이런 조금 의견들도 있었고요. 예. 근데 큰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죠. 그 관련된 어쨌든 공공기관이 제대로 사회적인 역할도 하고 본래 맡고 있는 공적 업무도 하려면은 인력풀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해당 지역만 좀 인력풀을 한 개 지어가지고 의무 채용을 하면은 좀 원하는 인재를 뽑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던 광역화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지역인재 채용의 그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 인재풀을 확대하는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어쨌든 논의되고 있고 여야 모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 법안에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선 공공기관은 하고 학생은 찬성이에요. 공공기관은 한 작은 도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뽑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에 영역을 확대하는 데서 찬성이고요. 학생들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그 티오가 늘어나니까 찬성인데 이 시도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울산은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울산 대학이 전체 채용 인원의 80% 가까이를 들어가요. 근데 부산하고 소위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을 합쳐놓으면 부산 대학이 상당수를 점하기 때문에 울산은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광주 전남의 경우에 광주 전남북은 찬성이지만 광주는 유보적 입장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랠 수 있는 것이 바로 2007년 이전에 이전한 공기업도 포함시키면 인재의 풀이 넓어지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법안 진행 사항은 사실 법 하나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에 주무장관이 국토건설부 김현미 장관이신데 김현미 장관하고 담당 국장이 의원회관 제방에 오셔서 제가 대표 발의한 법하고 강은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해서 정부안을
정부가 전폭적 지지를 하겠다 예. 해서 합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박 부시장님도 참석하셨지만은 당정회의를 할 때 제가 이해찬 대표에게 이걸 당론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예. 그 이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국무총리를 직접 만났어요. 이낙연 총리를 만나서 이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추진해달라 하는 단계로 왔고요. 제가 한 열흘 후쯤에 딱 총리를 또 만나기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낸 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낸 6기의 권역별로 대전, 충남북, 세종시를 함께 묻고 예. 부울경을 함께 묻고 뭐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눈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이해가 다 다르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고리가 바로 그러면 더 공급해 주겠다 예. 하는 것이 제가 낸 법안의 핵심 요소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제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고 그 전에라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에 강훈식 의원도 나왔는데 한참 후배 의원인데 예. 어떻게 머리는 썼습니만 조금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같이 이제 묶여 들어가는 것이고 예. 뭐 서로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훈식 의원님하고 잘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길 바라고요. 예. 일단은 작년에 보니까 대전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어요. 네. 이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제 충남대학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대학생분들이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조금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학생분들이 먼저 좀 시작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좀 지역사회가 호응을 해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지자체 혹은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이 같이 이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던 건데요. 근데 뭐 지역적 차원에서 이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과 관련된 이슈를 좀 알리고 전체적인 좀 호응력 혹은 이제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그 작년에는 좀 캠페인 중심으로 예. 진행되고 좀 그쳤다면은 좀 올해는 이제 조금 더 그 입법 과제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다면은 추가로 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어찌됐건 이게 입법 과제로서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얘기는 계속 듣는데 예. 사실은 이걸 좀 지켜보고 있는 청년분들 취업준비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 생각보다 긴 시간이죠. 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뭔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좀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좀 시급성도 같이 요하는 이런 법안이라는 점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런 법안들이 제대로 좀 속도감을 못 내는 이런 답답함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피로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될 것 같이 작년에 계속 뭔가 얘기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또 뭐 국회가 또 빠루도 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예. 뭐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이슈들 보면서 그런 정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런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들이 뒤로 밀리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청원까지도 하시고 네. 그 호응도는 좋은 편인가요?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 영상이 돌았거든요. 지역 인재 역차별에 대한 반대라는 영상이 돌 정도로 굉장히 좀 열심히 운동을 했었던 걸로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에 제가 정책 토론회에도 다녀왔습니다. 광역화에 대한 국회에서 열렸던 예. 갔을 때에도 꼭 시급하게 빨리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행령 또한 협약뿐 아니라 이제 확실한 합의까지 갈 수 예.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무부처가 국토건설부예요. 장관과 그 담당 국장이 와서 정부가 적극 지지하겠다 했는데 제가 여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생겨봤어요. 국회만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예. 밀고 가겠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언제 상당 기간 또 저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그 입사 시험을 앞둔 네.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시간이 가지고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 김 대표 말씀대로 중요한 요소인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저 국회의원들께서 인간적인 국회 내지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식물 국회가 됐다가 동물 국회가 됐다가 저희가 바라볼 때 상당히 곤혹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국회가 경제 문제나 남북 문제나 협력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야 될 때에 그 물리적 충돌을 하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후 중진들이 또 접촉을 할 때가 됐고요. 예. 최대한 빨리 열고 또 이 법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현재 대전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이렇게 노력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일단 우리 권세한 학생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그 시간이 긴급하고 또 학생들이 최고의 관심사라는 점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박병석 의원님과 함께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아서 지금 법 개정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이런 상황 때문에 입법이 지연될까 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대전을 방문하셨을 때 이 지역인재 채용과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점, 그리고 지방 지금 소재 대학생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렸고, 또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들을 만나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국회가 열리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성의 있게 이걸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시 입장에서는 입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좀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빨리 좀 추진하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법에 보면 지방 공공 이전 대상 지역에 관련한 규정은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그 의무 채용 광역화하는 문제도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그 심의 의결을 하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먼저 우리 그 지역 청년들의 절박한 그 사정을 감안해서 시행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정말 대전시의 모든 역량을 저희 동원해서 최대한 시간 내에 이런 좀 결과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간단하게 포인트로 알기 쉽도록 우리 박 부시장님께서 시행령을 어떻게 바꿔야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개선된다. 이걸 좀 시행령을 지금 아까 그 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지역별로 좀 다소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같은 경우 영남권으로 권역화하는 데 대해서 좀 반대가 있고, 광주 호남권을 권역화하는 데 있어서 전북은 찬성하지만 또 광주에서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지만 대승적으로 지금 지방 그 혁신도시법이라는 것은 그 모법이 국가균형발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을 소생시켜서 국가균형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또 시행된 공공기관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맞게 좀 사소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 하는 것들이 지금 국토부의 입장이고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공감대 형성에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박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사소한 이해관계라고 했는데 이게 사소한 것으로 그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제 좀 우리 박 부시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그 지역 시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화된단 말이에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 하나만 가지고 그 지역의 공공기관에 78점 몇 프로, 80%를 하는데 부산을 터놓으면 많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켜서 전국적 통일한 기준을 만들려면
이 지역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 합의되는 지역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우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우리 대전시 허 시장님이나 우리 박 부시장님이나 관계 직원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대전 충남북 세종시만 떼어놓고 보면은 바로 우리 충북이 같은 충북에는 지금 공공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 충북 대학에 충북 지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전 광역화시키면 대전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몫이 적어진다고 충북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거죠. 불이익으로 받아들이는 그러시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에 4개 시도조사가 합의하면서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2007년 이전에 온 공기업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광역화에 찬성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낸 법은 시행령으로 될 성질이 아니고 법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 국회가 언제 정상화되느냐 그리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밖에 나가 있는 야당이 얼마큼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될 겁니다. 예. 우리 두 분께 직접 질문하시거나 여쭙고 싶은 거 하시죠, 우리 김 대표님. 모처럼 부시장님하고 우리 박 의원님 모셨는데. 일단 뭐 그 급한 과제이고 그리고 이 현안이 어떤 현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두 분께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면서 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뭐 당부드릴 것들은 아까 얘기 다 끝났고요. 다만 이제 좀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라는 게 이제 신규 채용 인원의 30%가 이제 22년 목표제거든요. 예. 근데 그 30%를 사실 다 달성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박병석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이 의무 조항으로 해서 신규 채용한 인원이 전국에 1,400명 정도인 거죠. 예, 네. 몇십 명이에요? 네. 예. 1,423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1,423명이 된 건데 그 실제로 이제 이 지역인재 채용 같은 경우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좀 균등하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기회균형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중요하고 공감대도 이제 충분히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 외에 그 일반 청년들 이 공기업에 가지 않는 혹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절실한 일자리 문제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제 이런 지역인재 채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풀어냄과 동시에 그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않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도 앞에 이런 다뤘던 이야기들처럼 충분히 숙고하시고 고민하시면서 같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부시장님? 공공기관 이외에도 신경을 쓰신다. 또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 주시나요? 박 의원님. 이제 공공기관에 지금 우리가 토론의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업이 대전에 많이 유치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지요. 우리는 제조업체가 적고 이 서비스 산업이 너무 비대한 곳 아닙니까? 그럼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의 조건은 뭐냐? 그 양질의 노동력도 필요하지만 낮은 땅값입니다. 근데 대전의 땅값이 엄청 비싸요. 일부 기업들이 왜 세종시를 비롯한 다른 데로 가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땅값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그 해당 토지 소유주들이 좀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교도소 이전하는 지역에서 대전시에서 실무자들이 와서 저한테 말씀할 때는 그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 좋은 땅에 아파트 말고 고용을 해줄 수 있는 스마트형 공장 같은 걸 유치하신다면은 내가 국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을 전환하셨고요. 또 우리 최근에 지난달이죠. 관주동에는 1,400억을 투입한 우리 5개 발전소가 합동으로 짓는 발전연소원을 짓음으로써 지역의 채용이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체를 많이 유치하려고 특히 기성동에 평촌이 산업단지가 되면서 거기에 양질의 그 고용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제가 큰 기업의 그 CEO나 또는 오너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리겠지만 우리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자랑을 좀 해주셨어요. 그 다선이시고 그러시니까 부의장도 지내시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말이 잘. 그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게 뭐 우리 대전시 우리 박영수 부시장님이나 허 시장님도 서울에 오셔서 같이 협의하고 그러는데요. 이 삼성 블루방스 배구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부산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네. 삼성 화재로 볼 때는 부산이 인구가 대전보다 훨씬 많고 경제력이 좋으니까 글로 가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때 삼성 화재나 삼성그룹의 책임자 CEO들 만나서 네. 대전을 온다면 우리가 적극 응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조건이 대전에 오면은 관중을 많이 응원단을 많이 보내주겠다는 조건을 해서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이 기업 유치라는 것이 그 무슨 선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애써주시고요. 박 부시장님이 파악한 대전 충남 청년 일자리 현황 어떻습니까? 뭐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영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의무 채용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뭐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대전 지역의 청년 실업을 다 해결할 만큼 그런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채용 의무화가 우리 대전 지역 청년 고용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몇 가지 문제에서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로 우리 지역이 인구가 갈수록 줄을 겁니다. 또 세종시로도 아까 박병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유출된 것이 사실이고 또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이면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대학도 고사할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갈수록 지방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을 해야 우리 지역에 경쟁력이 생기고 바로 우리 지역에서 졸업한 사람들의 생존력이 지역의 생존력이 되는 이런 엄중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그렇게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공공기관 의무 채용에서 오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함께 성장하고 우리 지역을 지켜나가는 동력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사실은 오늘 이제 주제 밖에서 대전 청년 취업 일자리 이런 것들 창업 지원 이런 문제도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와 그리고 우리 박병석 의원님 비롯한 우리 지역의 정치권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함께 꼭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요, 부시장님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죠. 대전 충남 지역의 청년 일자리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 가지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요? 우리 지역의 일단은 청년 실업률이 한 10.5% 됩니다. 전국 평균이 9.5% 정도인데 전국 평균보다 한 1.5% 많은 14,000명 정도 됩니다. 예. 고용률을 보면 2014년도에 39.2%인가였는데 작년도에는 38.1%였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1.1%의 고용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실업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커다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실제 서비스업이 한 80% 가까이 되는 데다가 제조업이 한 18% 정도 되는데 그중에 소기업이 한 80% 정도 넘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어렵고 그래서 아까 박병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촌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기업이라든가 제조업을 유치해서 많은 숫자의 고용을 창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안산에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여기에 방위산업체들을 좀 많이 유치해서 고용 인구를 많이 늘려야겠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 많은 예산과 사업 비중을 지금 저희들이 들여서 이 청년들이 창업과 그다음에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5개 분야 70개 단위 사업에 약 7,1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1,1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단위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소소히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권세한 학생이자 총학생회장님은 좀 내가 좀 네. 몰랐었다거나 네. 아 이런 곳이 분명히 제도적으로 정책이 있구나 이걸 들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그 정책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주변에 이제 임원들이나 또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어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 물어봤지만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많은 그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정말 시에서나 또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일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은 그 부분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시대이기도 하고 SNS 시대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래서 대전에서도 주요한 정책들을 이렇게 한 3, 4분짜리 동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대전 지역 청년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그 학생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전시가 홍보 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학생들은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도 있고 또 자기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취업 공부라든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전시의 다양한 취창업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든가 또 다양한 SNS 또 언론, 인터넷 매체 또 시의 홈페이지 이런 방송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대전시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또 어떤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나가는데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도 하셨지만 이미 집행되고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많죠. 예. 그거를 뭐 박람회라든가 각종 학교를 찾아가신다든가. 박람회도 있고 창업 지원 센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청년 취업 희망 카드도 있고 청년 창업에 있어서 크지는 않지만 작은 액수라도 창업하는 데 좀 보탬이 되고자 청년 창업 카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 얘기만 잠깐 액수라도 좋으니까요. 청년 창업 지원 카드 같은 경우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대전 지역의 신청일 현재 대전에 소재하는 기업에 그리고 연매출 5억 이하 그리고 3년 이상 그 창업을 이어간 업체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그것도 지원을 하는데 되죠.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그래도 많은 그 청년 창업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도 했었어요. 크게. 그리고 청년 수당이랄지 이런 것도 이제 일부 국민들은 뭐 퍼주기 아니냐, 뭐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청년들에게 보니까 1년에 4번 분기별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줘서 1년간 100만 원 정도 그것도 지역 화폐로 공급을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에서 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은 필요하다면 학교를 순회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전에 공지를 한 뒤에 시청 대강당에서 한번 설명회를 하거나 해서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창업 희망카드 이 말씀도 해주셨고 검색들 잘 하시니까 대전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저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종종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마련은 돼 있습니다. 조금 더 피부로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밀접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용진 대표가 보시기에 젊은 분들 중에서 특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가장 바라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그 2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본사업으로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생계 취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생계 취약 문제. 취약 문제.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실제로 처음으로 창업을 하다 보면은
기술력을 갖추고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매출도 없고 실질적으로 다 투자만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의 생계취약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나온 게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창업지원 카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계취약 문제 해결하는 부분이 일단 관건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안에서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제품 만드는 거하고,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좋은 제품이 있어도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 개척하는 그러게요. 부분이 있어야 네. 사실 계속해서 이제 이 창업 기업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2가지 정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일자리 정책에서 나올 때 계속해서 이제 강조됐던 부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안에서의 양질의 일자리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숫자 일자리 자체를 늘려가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편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지역의 일자리들을 안정화시켜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택배 회사에서의 좀 그 노동자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라든지 한화와 관련된 폭발 사고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안전 문제 혹은 지역 사회에서 사실은 지역 일자리 중에 그 청년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이 되면은 다시 재취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률을 계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는 건데 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이제 구하고 나면은 그 근속 연수를 오랫동안 채우지 못하고 바로 재취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좀 어렵다는 건데요. 기존의 일자리들이 조금 더 안정화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고 안정화도 굉장히 네, 중요한 그러니까 새로운 요소라는 일자리를 거네요. 많이 늘려가는 한편으로 네,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화시켜가는 게 그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요즘에 흑수저, 금수저론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KT 채용 비리 사태까지 터서 우리 취준생들이나 가족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 한 예가 2010년도에 박 의원님이 발의한 그 블라인드 채용 예.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하는 큰 몇 가지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정말 서울의 강남의 부잣집 아들이나 가난한 농어촌의 딸이나 모두가 자기가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아주 큰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작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던 날 당선 발표 나기 직전에 따로 만나 뵀어요. 따로 만나 뵈갖고 리스트를 드렸습니다. 이제 취임하시게 되는데 꼭 이거는 좀 해주십시오. 그중에서 1번이 바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만 평가를 받지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첫 조치로 예. 모든 입사 시험에 본인의 것만 적지 부모의 학력, 직업, 심지어는 재산 정도 이런 것을 적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관련 법안도 제출을 했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당선되시자마자 모든 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를 하셨어요. 예. 일체 분법권 적지 마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공기업이 하니까 대기업들도 따라왔고 거의 다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부모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제가 통계를 보면 인사 채용 담당자들이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에 영향을 받느냐 했을 때 받는다고 한 게 100대 기업 중에 18%가 받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관심이 갈 수가 예, 있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부모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만 평가받는 세상, 예. 그중에서 입사시험부터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일인데도 이렇게 실행되기까지 참 오랜 어려운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라는 직장이 워낙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험이라고 하는 공정한 룰로서 내가 시험만 잘 보면은 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대 속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좀 몰리는 이런 것도 솔직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공정한 룰에 관련해서 좀 얘기 나왔는데 계속해서 작년부터 좀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 문제 사실 계속 나왔었던 거거든요. 예. 대전시 산하의 기관들도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블라인드 채용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청년들이 이 채용 과정에서 내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좀 정당한 룰로서 이제 같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 박 의원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네. 홍문표 의원이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필요성과 가능성을 좀 핵심만 짚어주실까요? 필요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홍문종 의원님께서도 이제 역차별 받아야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고요. 또 다른 충북의 어떤 의원님들이 낸 법안에는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졸업하면 환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법안을 내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만약 된다면 지역인재 채용에 역행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대전에서 졸업하고 서울 가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다시 지역의 연구를 찾아온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인재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는 것에 역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분이 이제 마지막 말씀할 시간이 있습니다. 정리 삼아서 총평 삼아서 우리 박 부시장님은 대전 시민들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말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그 혁신도시 지정과 그다음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우리 대전 지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기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또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데 저희들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예. 그 취업 기회의 확대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보장 이것은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됐던 혁신 도시에 대한 지역 인재 채용의 차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안 된다는 것이 소신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진심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세현 학생. 제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새한도를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데 아주 성함이 멋집니다. 자, 오늘 여쭙고 싶은 것도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다짐 내지는 우리 사회에 바라는 바를 정리 삼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학생의 대표의 입장으로서 나오긴 했지만 하나의 그냥 학생으로서 또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많은 것들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은 열심히 또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꼭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해주셨네요. 김 대표님. 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로 인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조금 더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기존의 공공기관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지역에 어쨌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같이 좀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 이슈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는데 좀 풀리지 않아가지고 좀 지지부진한 느낌도 있고 시민분들도 많이 이제 걱정도 하시고 있는데 어찌됐건 좀 올해 안에 좀 빠르게 이 문제 해결해가지고 좀 청년분들 그리고 청년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모님들 다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가 확보가 되면 온 가족이 그야말로 행복한 좋은 행복의 요소가 될 겁니다. 우리 중앙정부 각 지자체에서 좋은 정책 마련해서 집행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시각과 변화하는 시간을 담아서 열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